네, 4시에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해보죠. 네,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아주 궁지에 물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 용어로 이거를 가불기라고 합니다. 가드가 불가능한 기술. 자, 가불기 당한 이준석이라고 잡아봤고요. 까불기 아니고 가불기.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목소리가 좀 좋아졌는데. 네, 컨디션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가불기가 이제 저번에 저희가 썬 적도 있는데 가드가 불가능한 기술, 맞죠? 그렇죠. 방어하기가 힘든 기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자, 가드, 방어가 불가능한 기술. 이준석 대표가 이제 2030 젊은 층을 많이 대변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또 이른바 MZ세대 온라인 용어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데, 자, 당시 이제 아까 보신 그 표현은 뭐냐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조건부로 받겠다고 하니까 받든 말든 가드가 불가능한 기술에 들어갔다. 뭐 외통수에 걸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공교롭게도 이번 윤리위 사태가 터지면서 이준석 대표 당내 분위기를 좀 보면 오히려 본인이 가불기 상황에 당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뭐 국민의힘 안팎의 기류는 일단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건데 이 대표 입장에서는 마땅한 정말 뾰족한 수가 없는 가불기 상태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 이준석 대표는요, 뭐 다변으로 유명하죠. 말도 잘하지만 말도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해놓은 발언들이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다시 자신에게 향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건데요. 자, 홍준표 시장 업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대표 업보라고 생각하십시오. 바른미래당 시절 예전 대선배였던 손학규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서 그 얼마나 모진 말씀들을 쏟아내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이 대표를 좋아하는 측면에서 충고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겁니다. 비판했다기보다는. 자, 여기서 보시는 이 업보,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많이 쓰는 표현, 불교 용어인데 카르마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비슷한 표현으로는 인과응보라고도 하는데, 사실 인과응보는 어떻게 말 그대로 가드가 불가능한 기술 중에 하나죠. 인과응보는. 인생사 세옹지마이기 때문에 업보가 있는 것이다. 자, 김종필 전 총리가 정치란 허업이다, 헛된 일이다 이런 했던 말도 있었습니다. 업보가 쌓이면 결국에 그게 허업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이준석 대표와 대표적인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과거를 돌아보고 좀 시간을 좀 갖고 돌아보면 좀 또 수가 나올 것이니 젊다, 응원하겠다 이렇게 남겼었는데 여기 언급된 과거 이제 손학규 대표와 또 이 대표 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길래 또 저런 얘기를 했는지 짚어주시죠, 다시 한번. 과거였습니다. 한 2019년 당시인데요. 당시에 그 바른미래당 창업자였죠. 유승민 전 의원, 또 안철수 의원. 이 두 사람이 이제 뒤로 물러난 뒤에 손학규 대표 시절에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지도부가 사사건건 갈등, 싸우기도 했는데 일단 장면 하나 보고 가시죠. 주대한 위원장께서 아니 왜? 발언권을 얻어갖고. 예, 발언권 주세요. 잠깐 주세요. 최근에 그 국민의힘에서 많이 봤던 장면과 유사하죠. 배현진 최고위원하고 부딪힐 때랑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글쎄요. 그때 배현진 최고위원이 발언권 달라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좀 가만히 있어라. 약간 자기 말만 했던 그런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자, 이 대표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과거 모습과 비슷해서 또 있는데, 자, 올해 초였습니다. 이른바 윤핵관과 갈등할 때 대선 초반이었죠. 자, 사퇴해라 지도부에서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나는 손학규에 단련된 사람이라 거취에 변함이 없다. 사퇴 요구를 일축한 적이 있어요. 자, 내가 이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옛날 얘기를 다시 꺼집어냈는데, 자, 이 시절이 뭐냐면 아까 보셨던 그 시절입니다. 자, 바른미래당 시절에 이준석 대표 계속 손학규 대표를 사퇴하라고 꾸준하게 내부 투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손학규 대표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사퇴를 하지 않았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이제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당시에 자, 손학규에게 단련됐다고 하는 이준석 대표 당내에서는 손학규를 닮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때 자신이 대표도로 계속 물러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대표가 된 상황에서 이제 주변에서 자신 보고 물러나라고 하는 상황. 본인도 역시 안 물러나라고 버텼다. 손학규 닮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비슷한 공격을 받았는데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거의 업보와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참 정치란 게 묘합니다. 어떻게 좀 비슷한 상황이 이렇게 연출이 되는지. 정리를 해보면 과거 자신이 했던 대로 되받는 업보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손학규 전 대표는 버텼지만 이 대표가 버틸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일단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가불기 상태에 직면한 이 대표. 뭐 오늘 아무런 공식 대응은 없었죠? 그렇습니다. 일단 모르겠습니다. 모처에서 집권하면서 향후 행보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징계 당일 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자, 자진 사퇴는 당연히 고려하지 않는다. 앞으로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에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치를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도 그러니까 친이준석계 의원들 중심으로는 자, 법원에 어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심판을 좀 받아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 나오긴 했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좀 윤리위 재심 같은 경우는 뻔한 같은 사람들한테 재심 요청하는 게 효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나마 호소해 볼 수 있는 게 법원의 그 징계 무효 소송이다. 어쨌든 딱히 뭐 이 대표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는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정말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까? 네, 일단 봐야죠.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되고 행동을 봐야 되겠지만 역시 이 대표가 과거에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발언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은 나오고 있어요. 지난 4월이었죠. 그 가사연의 강용석 변호사가 그 경기지사 출마하겠다고 복당 신청을 했을 때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시죠. 제가 그때 손학규 대표랑 싸울 때 이런 거 소송 많이 걸어봤거든요. 예. 근데 이게 못 이기죠. 못 이기죠. 정당 내 자체적인 어떤 판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법원이 개입해서 결과를 바꾸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 손학규 반면교사 많이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아까 그 썰전 라이브 토크에서 김재섭 전 비대위원이 과거 민생당의 경우에 당권에 대해서 법원이 개입한 적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굳이 찾아보면 당시는 당권의 문제라기보다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위치 여부였기 때문에 당권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썰전 라이브 토크 다 들어보시나 봐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역시 엘리트. 자, 어쨌든 이런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라고 본인 스스로 이 대표가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번에 법적 대응을 한다면 그야말로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키워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가불기에 당한 이준석이라고 정해봤는데 자, 이 대표 지금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거에 가불기, 정말 상대방이 방어하기 힘든 정도의 공격을 해서 상대방을 자주 코너에 몰았던 그런 전력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본인이 그대로 돌려받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앞으로 이 대표가 꺼낼 비단 주머니 뭘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비단 주머니를 또 꺼낼지 사실 또 이준석 대표가 여태까지 보여왔던 정치 스타일은 또 항상 새로웠기 때문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 아니면 홍 시장의 조언대로 한 차례 좀 숨고르기를 할지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성대 뉴스 썰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